안녕하세요. 신디와 에디의 에디입니다. 좀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 구독자가 이제 100명이 넘어서서 이 영상은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또 될 때까지 시간 나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디가 난소암에 걸린 지가 5년 됐습니다. 이제 5년 전 3월에 이상 증상이 와가지고 3월 말에 병원에 가고 4월 초에 난소암 선고를 받고 4월 중순에 수술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벌써 이제 5년이 흘렀는데요. 처음에 이제 암 선고를 받을 때 인터넷으로 보니까 난소암이 여성암 중에서 아주 나쁜 암에 속하고 재발도 높고 기수가 높을수록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앞이 깜깜했습니다. 난소암 4기가 생존율 15%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주치의께서 개복 수술을 해봐야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3기도 생존율이 낮았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5년만이라도 사라졌으면 하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몇 번 재발을 하고 수술도 몇 번 하고 해가지고 5년이 된 이제 오늘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모든 피수치도 정상이 돼 있고 신디의 심리도 아주 좋고 사실은 지금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림파자라고 하는 약도 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훨씬 안정된 상황입니다. 5년 전에 제가 5년 후를 걱정한 게 상당히 이제 무색해졌는데요. 앞으로 5년, 10년 해서 제가 원래 목표였던 완전간에 50년이 될 때까지 크게 문제없이 쭉 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아내가 암에 이제 걸려서 그의 보호자로서 제가 간병을 하면서 그러니까 항암 생활을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쭉 겪어 보니까요. 이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암이 걸리고 또 재발을 하고 난소암은 재발이 아주 잦습니다. 재발률이 거의 70% 되니까 재발에 대한 걱정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겪어보니까 암에 걸리는 것도 운이 없어서 걸리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또는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암에 이게 걸린 것도 이 운이 없다가 보니까 걸렸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발도 보니까 운 없으면 재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개의 암 환자들은 항암치료 끝나고 나름대로는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주변에 조언도 얻고 해서 가능한 한 좋은 항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연치유법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재발을 이제 신디가 3번 했는데요. 그때마다 병원에 가가지고 주변 환자들을 보면 항암생활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재발에 걸려 오신 분도 있고 완치 판정 받고 몇 년 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운이 없어서 이런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수 없으면은 암에 걸리는 거는 물론 재발도 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운이 없으면 걸리니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좀 통 크게 신디가 항상 생각하는 거죠.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산다. 죽을 놈은 가다가 사고가 났어도 죽고 다른 병이라도 죽었고 내가 현재 이 정도까지 있는 거는 내가 아직까지는 살 운명이기 때문에 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좀 많이 편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완치가 되든 또 재발할 때 또 치료해야 하든 그거는 운명에 맡기기로 하고 신경을 써서 가능한 한 조심하고 이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항암 생활을 해보니까 소위 말해서 항암에 좋다는 음식들 있죠. 저도 블로그 포스트라든가 유튜브에 암에 좋은 12대 음식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너무 거기 이제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죠. 물론 그걸 먹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몸에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건강보조식품 일반적으로 면역에 좋다는 홍삼, 흑마늘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버섯요, 차가버섯, 꽃송이버섯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치면
암에 좋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좋지만 뭐 너무 거기에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그런. 저도 나름대로는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주방에다가 그 엑셀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체크하면서 먹여봤었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재발을 하려면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는 가지 마시고 먹어두면 좋다 정도. 그래서 12가지면 12가지를 딱 해놓고 막 오늘은 요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골고루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3가지 잘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운동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막 그게 항암 생활에 있어서 이제 베스트다 이거죠. 이제 고기 플러스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조심하는 거죠.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라든가 행위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할 것들 그거를 다 안 먹고 살면 좋지만 정말 산속에 산다든가 그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 있죠. 하시는 분들 빼고 일반 분들은 그거 지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신디는 안 됩니다. 예,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 근데 저 옆에서 봐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 상황이라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몸에 나쁜 음식들 300이라고 그러죠. 설탕, 흰쌀밥, 밀가루,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고기, 그다음 각종 가공식품이라든가 햄 이런 거 다 그게 대체적으로 과자, 아이스크림 포함해서 맛있습니다. 대체로 입을 끄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안 먹도록 이제 조심하면 되고 물론 정 먹고 싶으면 조금 먹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 그거 안 먹어야지 하고 막 먹고 싶은 거 참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보다는 그럴 때는 조금 먹어서 원래 100만큼 먹으면 한 2, 30 정도 먹고 만족감을 얻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주장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 있죠.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 고생하면서 실패한 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가 또 맞으신 분은 맞지만 그거 또 안 맞으신 분은 안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다 그러면은 이 먹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몸에 좋다고 이렇게 드시고 나쁜 것만 좀 조심해서 안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검사 결과 수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 그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소암 같은 경우에 CA125라든가 이런 수치들 있죠. 피 수치들 이게 막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면 스트레스 엄청 이제 받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물론 이게 착착착 점점 올라가고 이러면 신경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올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내려가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많고 또 그런 피검사 자체가 정확한 그거는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사실 PT, CT라든가 이런 걸 찍어봐야지 MRI라든가 어느 정도 나오고 제일 정확한 거는 물론 개복수술에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사실 정확한 것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수치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신디가 3번을 재발했는데요. 3번 재발하는 동안에 수치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치가 항암약이 참 잘 듣는다. 항암 치료하면은 수치가 뚝 떨어져서 거의 한 3에서 5 사이 요 정도 7 정도 됐다가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13이 되더니 18이 되더니 그 다음에 재발했다고. 근데 사실 이게 CA125 같은 경우는 35 이하면 정상범위거든요. 그런데도 재발 판정을 받았고 또 어떠신 분은 수치가 매우 높은데도 그냥 유지해서 가는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수치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치가 좋아지면요. 그때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은 거 보고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4번째로는 이때까지 이제 항암 생활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뭐였는가 이걸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수술이죠. 수술하고 항암 치료가 이제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뭐냐 좋은 음식 먹고 나쁜 거 안 먹고 운동하고 이게 아니라 정신력을 기르는 게 이게 가장 제일 효과적인 치료제
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암이 일단 이제 걸리고 나면 이제 재발 방지와 완치를 갖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뭐 완전 관야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정신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이 물론 수술하고 항암 치료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정신력이다. 왜냐 그러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는 우리 몸 세포 하나가 암세포가 썩어서 이기고 더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닦고 없애나가는, 결국 이게 이제 면역이 자라는 건데 거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이 뇌라고 생각하거든요.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싸우기도 하고 어떤 다른 행동도 하고 움직인다. 즉 이 정신력을 기르면 웬만한 상황에서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신디가 이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지금 아주 쾌활하고 밝습니다. 전혀 이렇게 보면 암 환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제 꼭 치료받고 완치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몇 번의 재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정신력, 달리 표현하면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저는 그 긍정적 사고방식보다는 한 단계 더 높다고 봅니다. 신디는 하여튼 그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완치시켜 줄 거라고 확신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말 진짜 그럴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디는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력이 신디의 오늘을 있게 해줬다고 저는 봅니다. 신디는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냥 봐가지고는 전혀 정상인하고 구분이 안 가고 피부 상태라든가 훨씬 낫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거의 없어요. 나중에 언젠가 신디가 신디의 레시피로 해서 얼굴을 드러내고 출연할 때가 있을 건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고는 잘 안 믿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디의 그 긍정적인 사고가 나는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는, 완치가 된다는 그 자신감이죠. 그런 것들이 신디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 환우분이라든가 보호자분들 중에서 혹시 종교를 안 가지고 계시면 종교를 하나 가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불교가 좋으신 분들은 절에 가시고 또 가톨릭이면 성당에 가시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종교를 하나 가지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면은 항암 치료도 매우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이제 편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거 싫다. 또 가면 또 구역 예배 또 해야지만 이런 거 싫다 하시는 분은 내 마음 스스로 이렇게 나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시면 스스로 믿고, 여기서 제가 종교를 포함해서 믿는다는 것은 의심을 하나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이거 혹시 될까? 이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낫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완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의지를 다져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몸에서 이 리액션이 일어나고 이 강인한 정신력이 온몸의 세포에다가 이렇게 지령을 내려서 암과 싸워 이기는데 도움 많이 줍니다. 대개 이제 암 환자들을 보면 워낙 고통스럽고 항암 치료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이게 몸에 이제 붙어서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한 최소량이 있습니다. 고선을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으면서 몸이 스스로 치유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종교를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 싫다시는 분은 유튜브에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더 시크릿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1시간 반짜리 영상이 뜨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그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예전에 만든 필름인데요. 그 당시에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해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도 그걸 다루고 2번이나 다뤘습니다. 왜냐? 첫 번째 방송하고 반응이 폭발적이라 가지고 긴급 편성해서 한 번 더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신념의 마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소위 말해서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우주에서 기운이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해서 뭐 4차원이다 뭐다 이런 소리를 막 듣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론을 갖다가 그때 말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설이 좀 오르고 뭐 그랬었는데, 뭐 어쨌거나 시크릿을 시간 날 때 1시간 반인데 아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끝까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러면 스스로 몸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암과 싸우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고, 이게 사실은 제가 앞에 쭉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빼고는 가장 효과적인 항암 치료제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매일 기도하시면서 나는 반드시 나타나는 거 의심하시면 안 돼. 의심하면 약 효과가 50% 이하로 한 30%도 안 나옵니다. 의심하면서도 이거 뭐 그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100% 믿으셔야 된다. 믿고 반드시 완치를 해서 일어난다. 요거만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